1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우리 비중을 좀 늘려주십시오. 네. 예, 저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오래 좀 근무하다가요. 2015년부터 서강대 교수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부채 협상도 좀 타결이 완만히 된 것 같아서 좀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주가 전망을 하면서 그대로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4, 5월까지는 오르고 괜찮을 것이다. 예, 그런데 6월, 8월 이 무렵에 좀 미국 중심으로 조정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선 그런 큰 견해는 유지하고요. 네. 예, 미국 부채 협상 타결됐다고 보지만은 미국의 부채 문제는 여전히 높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조만간 아마 침체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아마 미국 주가가 머지않아 상당히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세요. 교수님, 이 조정의 깊이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래도 막 전저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전저점 근처까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S&P 500이 저번에 한 3,500 근처까지 갔었죠. 예. 근데 최근 4,200까지 올랐는데요. 예. 제가 미국 적정 수준 주가를 평가해 보면요. 미국의 명목 GDP 올해 3% 상장, 실질 물가 상승률 고려한 거니까요. 그렇게 고려하면 적정 수준이 한 3,500 이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 다음에 고용, M2 이런 거 유동성 지표까지 포함하더라도 10% 정도 가대평가됐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저점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에서 많게는 20%. 예, 10% 안팎이라고 안팎 보는데요.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 근데 고용이 예. 탄탄한 편 아닌가요? 예, 고용은 탄탄하죠. 네. 예, 지금까지는 소비 늘어나고 고용도 탄탄한데요. 예, 그런데 고용이 앞으로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 소비가 많이 증가해서 고용이 증가했는데요. 예, 지금 미국 가계 저축률이 너무 낮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서서히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네. 예,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야, 내가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구나. 갑자기 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기업하다가 최근에 오신 분을 한번 뵀는데요. 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실리콘밸리 출퇴근 시간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렸대요. 예, 그런데 그게 많이 밀리는 정도가 줄어들고 있대요. 네. 예, 그만큼 제조업에서는 이제 서서히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예,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 반에 미국 고용 통계가 5월 고용 통계가 발표되거든요. 예, 지금 컨센서스가 18만 명인데요. 예, 계속 늘어나는 속도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 저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부터는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 매출 줄어들고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7월부터는 고용이 감소세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감소되면은 또 소비가 가계 소득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들면서 아마 기업이익 전망치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가운데 제가 계속 6월, 8월 달에 미국에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물 충격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경기 침체라는 용어랑 동일하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경기 침체죠. 예. 소비가 줄어들고 미국 GDP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인데요. 소비가 줄어들면은
뭐 미국 GDP도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고요. 특히 고용이 많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또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이런 거 좀 나쁜 순환이라고 할까요? 예. 한마디로 경기 침체가 조만간 온다. 그래서 제가 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뭐 통계적 기법이 뭐 프라비 로진 모델 이런 거로 계속 그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 그 5월 통계까지 이렇게 보니까 예, 경기 침체 확률이 20% 정도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0%에서 20% 정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7, 8월 가면은 그게 거의 1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7, 8월에 가서 높아진다고 하면 예. 하반기에 오는 건가요? 예. 경기 침체가? 그래서 뭐 소비는 뭐 이제 뭐 2분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증가세가 소매 판매 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네. 아마 3분기 가면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예, 아마 GDP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올 1분기, 2분기는 미국 경기 괜찮습니다. 예, 뭐 1분기에 연율로 1.1% 성장했고요. 예, 그 다음에 2분기까지는 지금 애틀란타 그 연준에서 뭐 GDP 나오라고 이게 계속 속보로 최근에 경제지표 발표되면 계속 수정해 가는데 2분기로 2% 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엄청 좋네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6월 그 최근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예, 미국 뭐 연간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에는 0.8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상당히 좀 플러스 성장했는데 연간으로 1.1% 성장한다면 하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내년은 더 안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왜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우리 경제 내년에는 성장률 올라간다. 유럽, 일본 경제 내년에는 성장률 올라간다. 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만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진다.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IB들의 전망치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동안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불균형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데이터, 뭐 제가 전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뭐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이미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미국의 그 대표적인 지수는 S&P 500이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보면은 미국 주가보다는 독일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 또 독일 주가보다는 일본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주가 지수를 따지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그게 뭐 내년 경제까지 주식시장에서 미리서 예고해 주는 지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 나라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선진국도 해야 되는데요. 선진국 투자한다면은 미국보다는 차라리 일본이나 앞으로 최소한 2, 3년 정도는 미국보다는 일본이나 독일 비중을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6월, 8월에 주식시장에 한번 뭐 충격이 온다고 했을 때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내년까지도 안 좋다고 하면 이게 상승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증시가? 네, 저는 미국 주가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나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린 거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우리 비중을 좀 늘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경제는 뭐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낫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우리 경제 1.2%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2% 정도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환율인데요. 뭐 지금 환율이 1,320원 정도, 30원 정도 하는데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 보니까 연말에 1,250원, 내년에는 1,180원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와, 삼성전자 사야겠네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한국 주가 명목 GDP에서 미국은 고평가되는데 우리는 저평가되고 있고요. 이 환율도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뭐 앞으로 몇 년은 차라리 좀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미국 증시가 횡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연동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그게 그 기간에 따라 달라요. 네. 저 2000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예, 그때 보면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네. 예, 미국에서 IT 거품이 붕괴되고 S&P 500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였습니다. 거의 10년 동안요? 10년 동안요. 와. 10년 동안 못 오르고 제자리 걸고 조금 떨어졌죠. 와. 예, 그런데 예, 그때 우리 그 코스피는 0.72% 월평균 수익률이. 네. 코스피가 0.72%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평가해 보면은 예, 그때만큼 미국 주가가 명목 GDP나 실물 경제 지표에서 가대평가됐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은 2000년에서 2009년 이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가는 잘해야 박스권이고 우리 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개도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머징 마켓. 이머징 마켓. 아, 그쪽으로 좀 시야를 돌리는 게 좋겠다. 네, 그런데 이런 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미국 주가가 좋았다, 우리 주가가 좋았다 이런 걸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경제 변수가 달러 지수예요. 네. 당연한 일이겠지만 달러가 강세되면 미국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미국 주가도 많이 오르고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주가가 좋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꼭 10년 단위로 좋았다 나빠졌다 서로 수익률이 높았다 낮았다 반복해요. 그래서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우리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이 2.02%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S&P는 1.1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겼네요. 우리가 2배 정도 더 올랐어요. 네. 네, 근데 90년에서 99년은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고요. 80년대 우리 3조왕이 있었고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90년에서 99년까지는 뭐 S&P 500 월평균 수익률 1.25, 우리 0.59. 아, 또 2배 차이 났네요. 네, 그리고 아까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고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0. 월평균 수익률이 S&P 0.96, 우리 0.29. 근데 우리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지난 10년만 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맞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미국 주식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아. 가시고 젊은 분들은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는 건데요. 네. 지난 10년은 그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단위로 보면은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 10년은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주가가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거랑 좀 연관돼서 최근에 진짜 외국인들이 작년부터 삼성전자를 엄청 사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약간 연계돼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 일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 주가가 저평가됐다. 예, 그리고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한국 주식 살려면은 대표적으로 유동성이 굉장히 한국 하면 삼성전자 네. 시가총액의 거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도 있지만 한국을 사면서 그 대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지 않는가. 근데 물론 최근에 많이 샀는데요. 근데 저는 6월, 8월 때는 삼성전자 8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거세요?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아마 주식형 펀드로 또 돈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삼성전자도 팔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조정을 보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 다시 오르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정확하게 매돌이 오르고 떨어진다는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6월, 8월 중 특히 7월 중에는 미국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우리 주식에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흐름이 워낙 좋더라고요. 반도체 쪽이. 그래서 약간 오른 만큼 또 약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또 많이 오르니까.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요. 거기에 또 미국 그 반도체 지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오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엔비디아 그런 것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반도체 경기가 뭐 하반기, 4분기로 갈수록 회복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늘 그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추세에서 지나치게 2로 너무 벗어났죠. 그래서 이제 추세에 다시 접근해가면서 아마 3분기는 모든 주식이 그 추세에 접근해가면서 좀 조정을 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별로 차이 있고 네. 미국 주가, 우리 주가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반도체 네. 섹터가 이렇게 돌아서면은요, 이 경기 회복이나 좀 경기 순환 사이클에 있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삼성전자 주가하고 우리나라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미래 경기를 예상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고점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저점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앞으로 경기 회복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선행지수는 오르고 통계청에서 4월 걸 발표됐지만 4월까지 떨어졌는데요. 근데 OECD 거는 3월까지 떨어지다가 OECD 한국 선행지수는 4월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서 경기 회복을 기대했는데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OECD 기준으로 뭐 3월을 기준으로 저점을 치고 지금 4월부터 반등하고 있거든요.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또 시차를 두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주가가 똑똑하다는 건데 뭐 4분기 내년 상반기 가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이요? 예, 올 4분기부터 부분적으로 4분기부터. 회복돼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5월 무역 수지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15개월째 적자라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그 보도하고 있는데요. 네. 적자 맞죠? 네, 그런데 저는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중국으로 지금 그동안 그 리오프닝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지만 시차를 두고 중국으로 좀 수출이 증가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물론 뭐 좋은 측면을 무역 수지 적자는 수입이 많이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도 지금 많이 떨어졌죠.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뭐 작년 9월 뭐 110달러 같은 게 WTI 기준으로 보면 지금 60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각종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우리가 내수가 위축되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마 4분기에는 무역 수지가 흑자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번에 6월에서 8월에 뭐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식들이 조금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내년으로 가고 이러면 좀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연초에 코스피가 2180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2600까지 가지고 지금 맞아요. 조정 국면에 들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연초에 주식 못 사신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살 기회를 미국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살 기회가 올 것이다. 그 6월, 8월을 잘 봐야겠네요. 예, 뭐 어떤 거 증권사 리서치센터 전망치 보니까 뭐 6월, 8월에 오히려 더 오른다고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뭐 데이터를 보는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델, 뭐 제가 여러 가지 모델로 주가를 예측하는데요. 뭐 경기도 예측하는데 6월, 8월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그럼 6월, 8월에는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이다가 그러면은 뭐 한 8월부터 어떤 주식을 잘 살까 이 고민을 해봐도. 예, 지금 좀 높여놔야 되죠. 지금요? 예. 어느 정도까지 높여놓으면 좋을까요? 100이라고 하면은. 뭐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는 건데요. 뭐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면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새로 진입하신 분이라면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70% 이상을 지금 뭐 현금화 해놓고 있습니다. 정말요? 그러세요? 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거는 뭐 잘 모르겠으면 뭐 저는 뭐 제 예상대로 떨어진다면은 그 주식 팔아놓은 돈 뭐 그 돈 가지고 다시 다 그 주식 그동안 팔았던 주식 그 주식 다 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떤 주식을 좋게 보세요? 올해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요. 네. 그 많이 오른 종목이 2차 전지. 2차 전지도 되지만은요.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그냥 경기 관련주가 많이 올랐어요. 올 5월까지 보면 우리 코스피가 전년 말 대비 15% 올랐는데요. 전기전자가 31% 올랐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운수장비, 자동차 같은 거 25%. 그 다음에 코스피보다 많이 오른 게 철강, 금속.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못 오르는 게 통신 서비스, 의약품, 음식료 이런 거는 경기 둔감주죠. 네. 주시장이 경기 회복을 미리서 예고해 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기계 네. 이런 것들,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은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가 먼저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행지수가 조만간 저점치고 오르고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빨리 올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뭐 이런 조정이 오면은 뭐 다시 뭐 이런 주식 살려고 기다리고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업종 그 시가총액 상위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여기다 버티면 현대차 이런 것들 다 경기 관련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많이 올랐지만 조정받고 조정받고 저는 다시 오르라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 사이클의 시작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 회복 사이클 한번 들어서면 한 막 2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네, 평균이 과거 평균이 33개월이었었어요. 33개월, 예, 거의 3년이네요. 순한, 예. 그래서 평균이 33개월이고 수축 국면이 평균 18개월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올해는 뭐 경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뭐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죠. 예, 특히 오늘 발표된 거 산업활동, 어제 산업활동 통계청에서 뭐 4월 걸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고 출하 비율이 130. 98년 애한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와.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막 현재는 안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경제지표 무역수지 적자 15개월 나오고 그다음에 재고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주가는 올랐거든요. 네. 네, 주가는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현재 경제 지표는 안 보셔도 돼요. 미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OECD 한국 선행지수, 뭐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보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지겠냐 뭐 이런 건가요? 다음 달에는 이것보다는 좋아지겠지.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주식이 이제 미래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러면은 진짜 21년, 22년 주가 계속 좀 떨어지면서 힘들었는데 예. 이제 좀 상승 사이클로 어느 정도는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까요? 예, 저는 뭐 요새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예. 그건 뭐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로버트 실러 에일대 교수가 쓴 용어거든요. 네. 네, 이분이 이 의미가 뭐냐면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그 2020년, 2021년에는 뭐 코스피 3,300 갔을 때 뭐 2,0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전망을 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네, 정확하게 그때는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됐었어요. 제가 우리 주가를 평가할 때 명목 GDP, 뭐 M2 유동성,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평가하는데요. 네, 그때 일부 지표 가지고 평가해보면 36%나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딱 2,000이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랬는데 2,200 말씀드렸는데요. 뭐 맞죠. 예, 그 밑에까지 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경제 지표에 비해서 지금은 모든 경제에서 코스피가 저평가형이 됐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혹시 몇 프로 저평가 그런 거 나오나요? 예, 최소한 10에서 20%예요. 그 정도까지요? 예. 그래서 명목 GDP로 평가하면 14%고요. 예,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한 13%. 뭐 이 정도 저평가돼 있고요. 제자리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난 뭐 2년 동안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참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평가된 국면에서는 주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고 계시는 거. 맞아요. 저평가됐을 때는 오히려 주시장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막 삼성전자 주식 다 팔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시고 외국인들이 다 사는 것 같던데요. 그렇군요.